9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와우, 엔딩 뭐죠? 저렇게 직진으로 들어가다니. 강철이 멋지다. 16부작인 귀궁의 내용도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답니다. 바로 이야기 들어갑니다. 느닷없는 강철이의 키스에 열이도 모른 척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렇게 둘은 뜨거운, 아니 어미가 버젓이 집안에 있는데 못들 하는 것이요? 방 안에 있던 윤갑의 엄마가 눈치도 없이 방문을 벌컥 열면서 소리를 치네요. 아이고 어쩔스까나. 거기서 왜 나온대요. 올윤갑 언니. 윤갑이 장가는 다 갔네요. 그나저나 이무기가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엔딩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그러나. 하하. 이렇게 강철이를 사랑해도 되는지 아직도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힌 열이. 하지만 강철이는 더욱더 열이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열이에게 큰 제안을 합니다. 내가 꼭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할머니의 혼과 윤갑의 혼을 되찾을게. 그리하려면 당연히 팔척기를 없애야겠지. 자,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왕을 찾아가자. 우리의 정체를 알고 우리를 노리는 자들을 우선 알아내야겠어. 그렇게 강철이와 열이는 다음날 왕을 찾아갑니다. 한편 열이와 강철이를 처리하지 못한 김봉희는 또 다른 지시를 풍산에게 내립니다. 다름 아닌 열이를 맹청으로 아예 대놓고 납치를 하게 한 거죠. 그 맹청, 풍산의 본거지로 이무기 강철이를 유인해서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울강철이가 누군가요?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맹청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맹청엔 열이가 없었습니다. 풍산이 그리 허술한 놈이 아니었죠. 그럼 거기엔 누가 있었을까요? 네, 바로 왕, 이정이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왜...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그 전에 과거의 일을 다시 되돌아보겠습니다. 나라의 왕은 하늘이 내려준다는 말이 있듯이 조선에도 왕의 혈통은 하늘에 내려주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100여 년 전 조선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큰 병고로 인해 임금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있었어요. 이 얘기를 꺼낸 이유, 네, 바로 강철이와 팔척귀 그리고 왕의 관계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첫화 시작 기억들 하시나요? 열이의 할머니 넙덕이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하죠. 천년의 수행을 끝내고 하늘로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는 이무기가 있었다. 하지만 어린아기의 눈에 띈, 다시 말해 사람의 부정을 타 강철이는 용이 못 되고 다시 땅으로 떨어졌죠. 여기서 용을 본 아이가 선대왕입니다. 혹 열이가 아니냐는 분도 계시지만 나이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을 뿐더러 대비와 최완후 대감이 나눴던, 아니 왕을 돕지 못하게 협박했던 장면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 나라의 왕도 하늘에 혹은 신의 계시가 있어야 하듯이 이 아이는 나중에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 날 보고 두려워했지. 하지만 난 그저 하늘을 향해 오르려 했던 것뿐이었어. 여기서 잠깐, 그러면 팔척기는 누구이며 왜? 그토록 조선왕과의 원한이 깊을까요? 우선 우리가 지난 화에서 알 수 있는 것, 외모를 보면 그는 조선의 무관장수라는 것입니다. 고위직무관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실 테고 또한 불에 타 죽었다는 것. 내 검은, 내 피는 그 아이 하나만 지켜낼 수 있다면 충분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왜 악귀가 되어 있나? 팔척기는 전쟁 속에서 왕손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그 공적은 사라졌고 그의 억울한 혼은 풍산에게 흡수되어 거대한 악귀로 만들어졌습니다. 팔척기라는 제목으로 나온 회차와 이번 9회차에서 보듯이 다 확인이 가능하죠. 또 하나, 처음 나오는 악귀들은 사실 알고 보면 다 사연이 있는 착한기라는 것이죠. 원조 수살기 오김이나 풍산에 의해 만들어진 오물숙이나 외다리 원한기 또한 최완후 대감과 뭔가 얽혀있긴 하나 분명 뭔 사연이 있기에 열이가 그 원한을 잘 풀어줄 예정이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팔척기는? 네, 모든 떡밥은 첫 화에서 이미 다 나왔었습니다. 바로 승천하는 용을 본 그 아이를 불 속에서 구해주는 장수, 그 사람이랍니다. 그는 어린 왕손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장수입니다. 왕손을 대신해 불 속에서 타 죽었죠. 하지만 전쟁 난리통이라 그런 사실을 묻히게 되었죠. 그의 육신은 그렇게 사라져갔어요. 그렇다고 원한이 깊은 고약한 악기로 남을 그런 존재는 아니었지요. 하지만 그저 자기의 공을 인정 못하는 정도의 억울함 정도. 그런 그의 육신을 취한 이가 풍산입니다. 풍산은 자기의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 지금 아주 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왕은 하늘이 정하신다 했는가? 난 그 하늘을 손에 넣을 셈이다. 그 몸뚱이 이제 내 것이다. 풍산은 궁궐에 떠도는 혼들을 제물로 바치며 팔척기의 기운을 증폭시켰습니다. 풍산의 플러팅에 의해 불에 탄 육신도 그의 혼도 거대한 악기로 만들어낸 거죠. 게다가 풍산은 궁궐에 떠도는 혼들을 제물로 수없이 바쳤을 테고요. 당연히 그 뒤엔 권문세도가 왕의 외증조부인 김봉인이 있었고요. 김봉인은 병판과 함께 왕 이정의 아버지를 몰아내고 이정을 왕으로 올렸어요. 그만큼 파워가 막강하다고 볼 수 있죠. 주상, 그 자리는 제가 만들어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노비개혁이니 토지개혁이니 그런 잡스러운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을 이무기 강철이는 몰랐을까요? 아니요, 이미 알고 있었죠. 자기에게 부정을 타게 한 인간, 바로 왕가의 혈통이라는 것. 하지만 왕 또한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니 직접 관여를 할 수는 없는 노릇. 당연히 풍산을 이용해 팔척기가 설치도록 내버려뒀다고 볼 수 있답니다. 강철이는 어찌 보면 왕가에 대한 소심한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인간이 부정을 싣기 위해선 열이가 필요한데 상대가 만만치 않는 만신 넙덕이 있으니 팔척귀와 풍산에 의해 넙덕이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관여를 하지 않은 것이고요. 미안해 열이야.
그땐 나도 길이 보이지 않았어. 날 이끌 수 있는 무녀는 너뿐이었기에. 여리에게 자기가 죽였다고 말한 것은 어찌 보면 진실을 말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의문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귀궁에서의 사람들은 이무기 강철이를 악신 중에 악신이라고 이야기하던데? 그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 사람의 부정으로 승천을 못했으니 그 원한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그래도 승천을 위해선 마냥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죠. 그나마 어찌 보면 신의 입장에서 심술궂은 정도의 장난을 쳤다고 볼 수밖에. 하지만 사람들 입장에선 그것마저 큰 재난과 악행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악은 누가 만드는 걸까?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들을 우리가 먼저 몰아붙인 건 아닐까? 또한 비비를 보면 강철이에게 꿈뻑하잖아요. 그 이유는 강철이는 이미 수행을 완성했었던 이무기이고, 비비는 그렇지 않기에 레벨이 다르다는 것이죠. 형님은 올라가 봤잖아요. 난 아직 기어오르는 중이니까. 권투로 예를 들면 강철이는 챔피언까지 한번 했다가 방어전 내려온 것이고, 비비는 챔피언도 못 해봤다고나 할까? 암튼 강철이는 천년이라는 수행을 했다는 것, 다시 말해 돌을 닦았다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악행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다른 이무기인 비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비비가 단순히 모든 사람의 혼을 잡아먹는 것이 아닌 탐욕과 악행을 저지르는 60대 이상의 양반만을 잡아먹고 있잖아요. 또한 강철이가 승천을 하려면 사람이 부정을 씻기 위해 선하고 신령이 강한 여리 같은 무녀의 몸주신이 되어 덕을 쌓아야 가능하고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무기는 원래 악하지 않다는 것, 중간 회차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정리가 한 번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회차는 분석편으로 좀 들어가 보았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언제나 댓글로 환영합니다. 저보다 일리가 있으시면 님들 말이 다 맞는 것이에요. 그럼 과연 왕은 누구의 편일까요? 궁금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